자, 여기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의 그 입시 계획안의 전체적인 변동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학생 종합 전형이 오히려 확대됐다라는 게 좀 다른 대학교의 차별적인 전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11.3%로 올렸죠, 그죠? 다른 대학교들이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인원을 늘리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여기 가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을 축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 그 교과전형의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이제 정시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네, 교과에서의 그 성적을 반영하는 것도 원래는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5학기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 4개 학기만 반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과목별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학기 성적, 네, 학기 성적을 점수를 변환을 해서 그 중에 괜찮은 학기 성적만 4개를 반영한다라는 게 이제 좀 차별이 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음,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래는 그 검정고시라던가 또는 특성화고 학생들, 고에 대한 지원 자격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풀렸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검정고시라던가 또는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 볼 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원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 해도 네,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류 종합 100%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죠? 자, 서류 종합 100%라는 얘기는 원래는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형이 여러 단계를 걸치는데 그걸 이제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그다음에 특성화고 전형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지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그 종합전형에서의 그 서류로만 종합 100%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나 이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음, 가천대학교 의예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각 1등급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세 개 영역을 합쳐서 4이란 얘기죠. 4 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천대학교보다는 조금 네,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다음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네,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만약에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변경되죠, 그죠? 왜냐면 12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뒤에 가서 전형의 내용을 봐야지 알겠지만 문제의 개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분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톨릭 대학교 논술 전형을 120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빨리 이제 이거를 100분으로 해서 맞출 수 있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빠른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의 확대. 인원이 지금 10명이 늘었어요. 네. 인원이 지금 뭐 전년도랑은 같지만, 네. 어쨌든, 10명은 2017년에 비해서 이제 늘은 거고, 네.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5명이 늘었네요. 이게 이제 5명이 이런 몇 명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인원폭이 상승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이하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오히려 축소를 했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전형 일정이고요. 네, 대부분 대학교들이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 있죠. 이게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인데 3일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3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집 요강이 제대로 된 게 이제 4월 중순 또는 5월 초 정도에 나온다고 했을 때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서 접수 기간이 거의 대부분 9월 6일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9월 6일이 아니라 뭐 9월 7, 8, 9 이렇게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8, 9, 10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기간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할 때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절대 원서 접수 첫째 날에 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날 오전에 경쟁률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그나마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때 경쟁률이 너무 낮은 학과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너무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마지막에 경쟁률의 두세 시간 정도는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감이 6시에 마감이다. 그러면 6시부터 해서 한 오후 3시? 그러니까 요 3시간 사이는 아예 경쟁률이 공개가 안 돼요. 그 사이에 미달인 학과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오히려 경쟁률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전 중에 잘 확인을 해보시고 원서를 마지막 날에 좀 쓰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형별로 이제 전체 모집 인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서도 전형별로 지금 우리가 가군이냐 나군이냐 어디에 편성돼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 자, 여기 보시면 2018학년도에는 2월 인원이 한 명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에는 그 정시로 인원이 넘어간 게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수시에서 최대한 충원을 다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고 추합을 기다려 봤을 때 만약에 추가 합격 번호를 받았다면 추가 번호를 받았다면 합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전형별로 인원이 다 있는 학과가 있고 다 있지 않은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내가 지금 그 전형에 해당하는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에 고른 기회 전형이 없어요. 노술 전형도 없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 전형도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공란이 있다는 얘기는 그 해당하는 전형에 인원 배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public 지도자 추천 전형도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지금 원하는 학과에 해당 전형이 개설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인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약학과죠, 그죠? 자, 약학과가 돼 있어요. 자, 약학과가 신설이 된다는 얘기는 이전까지는 PT 시험을 통해서 편입생들을 통해 약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신입생들을 선발을 해서 1학년 때서부터 해서 키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편입의 문이 많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뭐 그 약대가 없는 대학교의 학생이라도 약대가 있는 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PT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편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이 좀 많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고1 입학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고2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약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네, PT 시험보다는 네, 요 약학과를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자, 물론 쉽지는 않기는 해요. 지금 선발하는 전형도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약학과는 있으나 모집 전형이 없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PT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편입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뉴스 기사에서 발표가 났죠, 그죠? 지금 현행 이제 고1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약학과를 신설을 한다. 그럼 이제 약학과를 신설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전형에 어떤 조건으로 이제 들어올까? 그게 이제 관심이 되겠죠, 그죠? 자, 아무래도 의대랑 이렇게 의예과랑 비슷한 레벨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자, 최저 학력 기준. 최저를 과연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 이제 지금 보면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의예과, 간호학과에 한해서는 종합 전형도 최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두 개 영역 합이 6등급이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에 추세가 지금 합이 6등급이에요. 두 개 영역 합이 6등급이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의 평균이 아닌 네, 그 탐구 과목 두 개 중에서 한 과목. 네, 당연히 성적이 좋은 걸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영어도 있다라는 거. 네. 이제 저는 학생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상담을 받으실 때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주로 영어를 좀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절대평가거든요. 영어는 그냥 내가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 나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최저를 맞추기 쉽다는 거죠. 근데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수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2등급이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100점이고 그게 만약에 10%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 그럼 이제 한 문제만 틀려도 이 학생은 3등급이 돼버리니까 최저를 맞추는데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점수 컷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를 준비할 때는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권해주기는 해요. 자, 그 다음 간호학과랑 다르죠, 그죠?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영역 합이 6. 자,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성실히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최저가 있는 학과를 좀 권해주긴 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최저를 맞춘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준비를 해라. 왜냐면 이게 그 평균적으로 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 한 50% 돼요. 48%에서 58%니까 그러면 지원을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통해서 인원이 빠져나가고 내가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도 괜히 쫄지 말고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준비를 착실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론 이제 이럴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기는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에서 보면은 이제 의예과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좀 등급 컷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이해과 아닌 다른 학과는 지금 논술 전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가천대랑 같죠, 그죠? 1, 2, 3학년 학년 가중치 없고 그 다음에 교과면 100%, 네, 출결이나 봉사활동이 반영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특징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다섯 학 그 다섯 학기 성적 중에서 한 학기 성적을 뺀,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한 학기 성적을 뺀 나머지 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죠, 그죠?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네, 괜찮은 과목 순으로 해서 과목마다 성적 반영 비율이 달랐죠, 그죠? 35%, 뭐 20%, 2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계열, 과학계열 이렇게 해서 보는 지금 과목의 영역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과 계열이냐 아니면 문과 계열이냐 이거에 따라서 집중해야 되는 과목의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표시해 놓은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스터고 제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따른 동그라미 표시, 뭐 세모 표시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서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학생 종합 전형은 거의 다 지금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대신에 대부분 추천서가 좀 없는 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추천 전형, 자, 요 부분을 빼고, 네, 의예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만약에 의예과를 지원을 할 거다. 근데 그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대학교의 학과별로 또는 전체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그 추천서의 개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서의 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성평가라는 말이 있고 정량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성평가는 어, 이 학생의 활동의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 학생이 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 학생이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배웠고 이 학생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적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랑 다른 거랑 다 연결을 지어서 평가를 해보고 학교 자체에 대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본다. 이게 이제 정성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그 입학사정관이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명에서 세 명이 하나의 그 서류를 평가를 복수로 해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죠. 네, 그걸 가지고 점수를 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활동을 뭐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무엇을 드러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그런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죠? 자, 정량평가는 그냥 수치만 본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냐? 30분 했냐? 그러니까 뭐 30시간을 했냐? 아니면 60시간 했냐? 그래서 정량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60시간만 넘으면 크게 뭐 점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60시간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채워지니까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채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그걸 채우는 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이냐 그 부분에서 이 학교가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 있고요. 자, 이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비교과 내용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한 활동이 맞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얘기고요. 내신 점수가 높은 경우에 간혹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받는 교과목의 수요 수업 내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낮은 레벨의 학교 시험을 본 경우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학교 시험 쉽다고 해서 그 학교 시험만 대충 대비를 하고 그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조금 가천대학교랑 다른데 가천대학교는 4배수 정도 뽑았어요. 자, 4배수, 5배수 뭐 이렇게 뽑는데 여기는 지금 3배수 뽑죠. 그죠? 자, 종합전형에서 3배수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이 30%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1단계에서 좀 많은 부분 점수가 차지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면접이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단계에서 성적이 높더라도 지금 2단계 면접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답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면접이 30% 이상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내 자세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시 파트고요. 네, 수능 성적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예체능을 보시면 이제 30% 반영이 되죠, 그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수능 성적이 이제 30%가 반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고, 그 다음 수능 반영 영역을 잘 보시면 좀 특이해요, 그죠? 자, 여기 지금 가톨대학교 인문사 계열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국어 30%, 탐구가 30%예요. 수학이 낮고, 그다음에 공과 계열에서는 지금 수학하고 탐구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학교들이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 비율이 좀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탐구, 그 다음에 영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좀 요런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자,
간혹 보면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되게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봤던 학생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한 학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어가 반영 비율이 10%였었어요. 나머지가 국어가 30, 수학 30, 뭐 이런 식이었고, 국어 35, 수학 35 이랬던 것 같아요. 탐구 20%, 그 다음에 영어 10%.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영어만 잘 보고, 나머지 영역은 점수가 떨어져 버려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영어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 계열 학생인데, 내가 좀 점수를 더 얻어보겠다, 등급을 더 높은 걸 얻겠다라고 해서 간혹 수학 나형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산점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가형을 보는 게 유리한지, 나형을 보는 게 유리한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형을 봐도 이 가산점이 10%인데 이게 100분위로 가산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표준 점수를 주는 건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을 맞느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죠?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 전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점수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지금 최저점이 뭐냐면 비교 영역이나 자기소개서나 이 부분에서 환산되는 점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점은 매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저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학생을 서만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최저점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학생부 교과는 실질적으로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실질 반영 비율은 36%다. 그러나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시 전형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지원 자격이 있죠, 그죠? 자, 요거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 자, 졸업 예정자 다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반 정도에 만약에 학교를 사정상 그만둔 경우, 그 학생 경우에는 지금 이게 3학기 이상의 성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특성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방송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한을 걸어놨죠, 그죠? 그 이제 결국에는 지원 가능한 학생은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 또는 특목고 학생들, 그러니까 뭐 과고나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최저는 이제 아까 보죠, 그죠? 자, 이건 이제 학생 종합 전형. 자, 이게 이제 교과 전형하고는 다르게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것이 보이죠, 그죠? 자, 대신에 지금 평가 방법이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겠죠, 그죠?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했고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학생부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문제 평가 요소를 잘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우선순위로 학업 역량을 본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순서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저쨌든
성적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이 학생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느냐,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자, 요거는 이제 가톨릭 지도자 추천형이고요. 자, 신부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추천서를 이제 써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지원을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집단위 제한이 좀 있죠, 그죠? 자, 수조는 의외과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있어요. 추천을 해주되 모집 단위에서 한 명만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의예과를 제외하고 네, 그다지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다음 자, 학생 조합의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자, 2020년이라고 지금 제한을 걸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고 했으나 의예과의 경우에는 한 명만 쓸 수 있다. 추천서를.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만약에 가톨릭대 의대를 지금 요 전형으로 해서 두 명이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장이 추천서를 둘 다 받을 수 없고 한 명만 받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경우 학교에서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학생을 추려서 이제 좀 쓰게끔 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학생부 종합전의 기본적인 것과 평가하는 항목은 똑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고른 기회 전형. 여기서 이제 지원 자격을 잘 봐야겠죠. 그죠? 자, 생각보다 좀 자격의 범위가 좀 작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평가 요소도 지금 앞부분에 그 종합전형하고 다 같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농어촌 전형이고요. 농어촌 지역인데, 여기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중고등학교를 6년 연속으로 이수한 학생. 여기 보니까 대신에 단권 하나가 본인이나 부모님이 모두 같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는 음 지역에서 나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좀 달라요. 여기는 교육과정 12년으로 한 대신에 본인만이에요. 네. 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본인만. 네. 그래서 뭐 할아버님이나 그러니까 조부모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부모님하고 거주를 하되 내가 12년을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고만 나왔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온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6년, 12년이 연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있다가 중간에 다른 학교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네,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제한 특목고. 자, 대안학교 출신자. 간혹 보면은 이게 대안학교가 뭐냐면 그 학교를 대신해서 학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을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학력으로 인정을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검정고시를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좀 안 된다.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특성화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특성화고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같은 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진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특수교육 대상자 종합전형 안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학생 자신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본인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그런 상위 등급이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그런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러니까 요거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요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자, 뭐 나머지 평가 요소나 면접 요소나 이런 것들은 네, 그 다른 종합 전형 같습니다. 이제 면접에서의 평가 방법에서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 개별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개별 면접은 이거예요. 학생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그 이제 면접관이 뭐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수 대 1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다수예요. 음. 그럼 면접관 3명에 보통 이제 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10분 동안 질문을 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2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의 서류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질문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뭐 얼마 되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10분 동안 질문에 합격을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등에 이제 식은땀이 진짜 한강처럼 흐를 정도로 긴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활기록부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잘 해놨던 게 다 무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생 교과가 30%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의예과나 요런데 보고 있었고. 자, 논술 전형이 지금 시간당 문항이 몇 개인지가 있죠. 그리고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 문제 글자 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기는 지금 글자 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 입시 요강을 보면 나오겠죠, 그죠?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보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언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글자 수가 몇 글자냐 이거까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뭐 1000자 주기도 하고 1500자 주기도 하고 뭐 800자, 700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니까 그거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제 수리 논술은 제한 없어요 그게. 왜냐면 그래프도 그리고 수식을 쓰고 이래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잘 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고 활용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논술고사에서 핵심은 최저. 최저가 있는 경우 최저를 내가 잘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톨릭 대학교 이제 정시. 자, 뭐 다른 것보다는 정시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정시에서는 이 부분 수능 영역을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 거고 반영은 뭘로 할 거냐. 지금 여기 보면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자 한국사는 가산점 형태로 반영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 경우 이제 반영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탐구가 지금 영역이 30,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지금 가톨릭 대학교는 탐구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대체로 국어나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인데, 네, 여기는 이제 네, 탐구 비중이 높다라는 게 특징.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영 10% 간점을 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수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게 영향이 좀 꽤 클 수 있어요. 100분이랑 다르게.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감안을 다 하셔서 내가 지금 고가 계열이지만 수학 가형을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학 나형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평가하는 방법이 지원자 1인당 2인의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한다는 거. 근데 정성평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자세히 읽어보고 확인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학생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어느 부분에 어떤 영역을 확인할 거냐, 점수할 거냐, 이 부분이 달리겠죠. 그러니까 가중 채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목 하나가 무조건 리더십만 표현한다거나 또는 항목 하나가 학업적 성취도를 표현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의 항목의 내용에서 학업 성취도, 리더십, 인성, 소통 능력, 협업, 나눔, 배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중으로 다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항목에 있었을 때 그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 되겠죠, 그죠? 자,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수업적인 평가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내 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점수화를 하면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부분에 점수화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얼마나 차별되는 특별한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면접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한데 자 여기는 이제 3대1이 아니라 2대2죠. 자 면접 끝나고 그다음에 지원자 1명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인데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면접을 시행을 해요. 자, 근데 본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출신 고교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나 어필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탈락 처리, 바로 탈락 처리 되니까 그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자, 그 학생 종합전형의 서류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는 좀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었죠, 그죠? 자, 정시에서는 탐구 영역의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아닌 종합 전형의 비중이 오히려 더 올라왔다. 이런 배정이 더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적 반영에 있어서도 교과 성적이 전 학기가 아니라 5학기 중에서 4학기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3학년은 한 학기가 남은 상태죠, 그죠? 그렇다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내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한 학기 성적을 밀어내고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내용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층 있게 봐야 되는데 뭐 이 내용을 학생분들이 보실 건 아니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전형만 해서 관련 있는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지나 댓글 같은 거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음에 그걸 보고 네,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밑에 다시 댓글을 달아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다른 대학교로 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